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어른스럽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딘가 안 괜찮은 느낌이에요. 게다가 함께 할수록 점점 외로워진다면요. 혹시 다음에 해당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가짜 안정형의 특징 3가지와 이런 사람을 대하는 법까지 채널 고정. 히릿 히른츠입니다. 안정형처럼 보이는 회피형, 오늘은 편의상 가짜 안정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진짜 안정형과 가짜 안정형, 처음에는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잔잔하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표현인데요. 안정형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회피형은 감정을 차단해요. 둘 다 평온해 보이는데요. 표현을 해서 평온한 것과 차단을 한 다음에 평온은 내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평온함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성인 애착 유형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성인의 연애 관계에도 어린 시절 애착처럼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이 여기서 나온 분류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안정형은 자기 긍정, 그리고 타인도 긍정합니다. 불안형은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해요. 회피형은 어떨까요? 둘 다 부정합니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타인을 모두 긍정하고 함께 할수록 이 믿음과 안정감이 커지는 안정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피형은요, 안정형과는 좀 헷갈립니다. 왜냐면 둘 다 겉으로는 차분해요.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안정형의 차분함과 잔잔함은 이 정서적인 편안함이고요. 회피형은 이 감정을 회피하고 차단하는 데서 오는 잔잔함인데요. 완전 반대인데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특징 3가지 말투로 구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 괜찮다고 하는데 안 괜찮은 사람, 원행불일치. 회피형은요, 본인의 진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괜찮아, 화가 났냐고 물어봐도 아니 괜찮아 합니다. 이 대답은 안정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안정형과 구분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행동인데요. 행동으로 전혀 반대의 말을 합니다. 평소보다 답장이 짧아진다거나 다른 사소한 일에서 괜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처럼요. 수동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화가 난 부분을 상대에게 말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이 상대가 원치 않는 다른 행동을 해서 공격하는 식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상대를 수동 공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예전에 봤던 이 영화 속 장면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보신 히릿들 계신가요? 바로 탕웨이 현빈 주연의 만추입니다. 이 만추의 주인공 탕웨이 애나는 살인을 저질렀던 과거로 7년째 수감이 되어 있던 중 어머니의 부고로 잠깐 3일 휴가를 나옵니다. 근데 영화 내내 애나는 어떤 감정도 거의 드러내지 않아요. 지나치리만큼 차분한데요.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도 차분하고 옛 남자친구를 만나도 감정이 잔잔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애나가 영화에서 딱 한 번 오열을 하는데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애나의 옛 남자친구와 훈이 시비가 붙어요.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애나가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죠. 훈이 핑계를 대요. 저 남자가 내 포크를 썼다고. 근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차분했던 애나가 무너집니다. 사과하라고 하며 과하게 화를 내죠. 왜 남의 포크를 쓰냐고 폭발합니다. 사실 애나의 폭발은 7년 동안 눌러놨던 감정이 포크라는 사건으로 터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당연히 안정형 회피형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지만요. 해당 사건으로 정당하게 화를 내거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엉뚱한 데서 터져서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안정형이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고 회피를 해왔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얘기는 괜찮다고 넘어가는데요. 사소한 일에서 갑자기 폭발합니다. 혹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 자신이 좀 그랬던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 역시 미성숙한 순간이 있고 수동 공격해본 적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관계에서 반복이 되면요. 그 사람은 안정형이라기보다는 회피형의 확률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안정형은 서운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을 풀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압니다. 두 번째 특징,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닫는 사람. 안정형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얘기 좀 할까? 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시도하는데요. 반면 회피형은 정반대입니다. 입을 닫거나 잠수를 타죠. 혹은 이 질질 끌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하는데요. 제 친구가 이런 회피형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즐겁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이 갈등 상황이 되면요. 갑자기 상대가 피곤하다고 그만 말하자고 하고 대화를 차단해버린대. 오늘 좀 자야겠어. 내일 얘기하자. 그러고 다음 날이 되잖아요.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대화를 피하는 건데요. 그냥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감정이 쌓이는 거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나만 힘들고 지치고 또 상대는 그냥 피하거나 괜찮은 척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첫 번째 말했던 특징처럼 엉뚱한 데서 한 번에 터지거나 내가 제풀에 지쳐서 관계가 천천히 시들어가는 것이죠. 대화로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한 채로 말이죠. 만약에 안정형이 정말 바빠서 대화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꺼냅니다. 회피형은 시간이 지나면 묻혀지고 안정형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꺼낸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지나친 감정 표현의 절제. 일명 가짜 안정형이 가장 좋게 보이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표현을 잘 안 하고 묵묵하니까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 그렇지 뭐. 원래 그렇지. 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잔잔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잔잔합니다. 처음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 참 침착하다. 어른스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심이 뭐지? 좀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좀 빌런 상사와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대였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이 막 빨리 퇴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분과 일을 할 때 제가 어느 순간 네 괜찮아요, 좋아요, 넵 이렇게 반복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뭔가 상사에 대한 방어, 이 상대가 좀 이상해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스탠퍼드의 제임스 그로스라는 교수님이 감정 억제에 대한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감정을 의식적으로 누르는 사람은요,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친밀감을 못 느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게 가짜 안정형이 처음에 매력적이었다가 나중에 좀 매력이 사라지고 왠지 벽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안정형은 감정을 차단하는 게 아닌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성숙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회피형은 감정을 다루지 않고 차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런 스타일이라면요. 다음에 세 가지를 연습해보세요. 첫 번째, 다 좋아요. 대신 한마디 하기. 누가 의견을 물었을 때 한마디만 보태보세요. 정말 좋았다면 그것이 좋은 이유, 혹은 조금 망설여지는 이유, 아니면 고민이 되는데요. 한 줄이면 됩니다. 극단적 회피 대신 조금씩 나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누군가 잘 지냈어 오늘? 라는 질문을 했다면요. 그냥 그랬어. 뭐 맨날 똑같이 뭐. 대신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표현해보세요. 이름을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했어. 오늘 점심에 파스타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 이렇게 피곤하다, 맛있었다. 구체적인 감정에 라벨링을 해보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점점 표현을 하다 보면 내 감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내일 얘기하자. 대신 지금 10분만 얘기할까? 갈등, 회피 욕구가 들 때 그 자리에서 다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짧게 정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회피형에게 무한정 대화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정해진 대화는 훨씬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처법, 상대가 회피형일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회피형은요, 큰 대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작게, 자주, 징검다리. 한 번에 다 풀려고 큰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작은 신호를 자주 보내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저의 경험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 회피형 상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면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결정을 미루니까 저도 자꾸 보채는 포지션으로 비춰서 점점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방법을 바꿔봤는데요. 징검다리 한 명을 만들었어요. 저와 그분, 그리고 또 다른 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상사한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꺼낼 수 있게 말이죠. 그렇게 상사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슈를 접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반응이 유한 거예요. 제가 보채는 느낌보다는 이미 한 번 들은 얘기였으니까 그 사이에 본인이 한번 생각 정리를 하실 시간이 있었던 거죠.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회피형을 대하실 때 요걸 기억해 주세요. 직접 부딪히면 도망간다. 대신 우회로를 만들어주세요. 본인이 생각 정리할 시간이 생기면 훨씬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작게 자주 한 박자 쉬어가기. 그리고 한 가지 더, 본인이 다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한쪽의 갈등을 다 떠맡으면요, 결국 본인이 지치고 다칩니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 거리 둘 용기.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해서 상대와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인데요. 회피형을 만난다고 무조건 도망가세요, 헤어지세요 얘기 아닙니다. 우회로를 만들고 작게 자주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같이 변해갈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매번 이걸 다 풀어주고 매번 같은 패턴이 힘들다면요, 결국 지칠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노력이 전혀 없이 내가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이게 가장 어려운데요,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합니다. 회피형이 본인을 인식하고 바꿀 의지가 없다면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 나를 갈아넣지는 않으셨으면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회피형이 나쁜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저의 가족 중 한 분이 회피형이기도 하고요. 이런 패턴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요, 본인을 지키기 위해 습관이 된 걸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혹은 그게 나라면 이거를 어떻게 대하는 게, 이런 나를 스스로 어떻게 대해주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지 이렇게 함께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요, 이전보다 나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런 점을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상대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랑 함께하는 상대는 이게 어렵겠구나, 이해를 해보려는 마음이 관계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고민하고 발전하는 히릿들을 응원드리며, 마지막으로 요즘에 고민이 되시거나 제가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히릿들 혹시 있나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고민되시는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